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스콘, 애플 탈중국 동조, 인도 베트남 대규모 토지 매입, 정조우의 신사업본부 설립, 전기차 로봇 분야 진출 시동,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스콘이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는 탈중의 가속화, 그리고 중국에는 신사업 지원입니다. 폭스콘의 탈중은 애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과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중 간 갈등으로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애플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삼성전자가 먼저 눈을 돌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중의 빈자리를 신사업 지원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을 하게 되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신사업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정조우에서 탈중을 한다 할지라도 일부 물량만 인도로 옮기는 것이지 100% 물량을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장을 이제 운영하지 않게 되면 이곳에 신사업을 투자를 해서 이곳을 다시 메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이폰 최대 공장이 있는 정조위에 신사업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로봇,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진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폭스콘, 애플 탈중국 동조, 인도 베트남 대규모 토지 매입입니다. AFP 통신은 폭스콘은 애플의 중국 대체 공장 겸 잠재적 소비 시장으로 육성 정책에 따라서 인도와 베트남의 대규모 토지를 잇따라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FP는 폭스콘이 런던 증시 공시를 통해 인도의 기술 허브인 벵갈루루시 외곽 데바나할리에 120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폭스콘의 인도 자회사가 부담을 하고 대금 규모는 30억 루피, 한국 돈으로 4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중부 응해안성에 48만 제곱미터의 규모 토지 사용권도 취득했다고 공시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매입은 안 되고 사용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폭스콘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주도인 벵갈루루시 공항 인근에 아이폰의 부품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은 아이폰 조립이나 폭스콘의 전기차 사업을 위한 부품 생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조립에만 지금 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전기차 사업까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아이폰 조립입니다. 앞서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지난 2월 인도를 방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르나타카주 측은 애플이 곧 해당 지역에 신규 아이폰 공장을 짓고 약 10만 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이 인도에 아이폰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부터 폭스콘 외에 다른 애플 협력업체인 위스트론과 페가트론도 인도에서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기업 위스트론, 페가트론, 폭스콘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은 최근 인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죠. 지난 4월 인도에 첫 애플 스토어를 열고 팀쿡 CEO가 현지를 찾을 정도입니다. 이때 중국 언론과 지금 누리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도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인도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이폰의 물량까지 여기를 가져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플을 사지 말고 애플의 아이폰을 사지 말고 화웨이 폰을 사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애플도 이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정책에 의해서 지금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도 마찬가지로 탈중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스콘의 중국 공장은 미중 갈등과 별개로 중국의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의 80%를 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이 작년 10월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로 인해 노동자 집단 탈출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죠. AFP는 애플과 폭스콘 모두 중국의 지난 몇 년간의 엄격한 코로나19 정책과 계속되는 미중 간 긴장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어지자 중국에서 벗어나 생산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탈중이 진행이 되고 있고 100% 탈중은 안 됩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인도에서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00%의 탈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저우의 신사업본부 설립하는 폭스콘, 전기차 로봇 분야 진출 시동입니다. 지난달 25일 중국 펑파이는 폭스콘이 정저우의 폭스콘 신사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류양효 회장은 전략적 산업을 향해 전력 진출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허난성의 새로운 폭스콘을 만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체는 폭스콘이 신성장 동력 육성 등과 관련해 정저우와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사업본부를 설립한 것은 폭스콘과 정저우 시간 또 한 번의 전략적 협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아이폰의 빈자리를 신사업으로 메우려는 폭스콘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지금 신문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뇌피셜이고요. 정저우에 지어지는 신사업본부는 폭스콘이 장기 발전을 위해 추진한 3+3 전략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3는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의 3대 신사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이 세 개의 신기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 전기차,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이 모두가 지금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괴를 함께 하려고 하는 폭스콘을 본다라는 거죠. 폭스콘의 창업자가 이제 대만에서 친중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중 발언을 했던 폭스콘 회장이 폭스콘의 창업자가 지금 회장에서 물러났고 창업자가 정말 친중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애플의 정책에 의해서 탈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폭스콘이 눈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는 미국에 진출하면서 지금 진출 선언을 했죠. 특히 미국 전기차 회사인 로즈타운이 오하이오주에 가지고 있는 전기차 공장 이것을 인수하면서 2,4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에 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이 로즈타운과의 파트너십 철회로 바꾸면서 로즈타운은 파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전기차 설립 이것을 거의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즈타운은 파산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일보는 신사업본부에는 로봇산업발전센터와 전기차 제조센터, 배터리기술 구센터 등이 들어설 것이라며 전기차 및 로봇 사업에 위한 생산 라인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기차 사업이나 아니면 로봇 사업의 생산 라인을 어디다 깔까요? 바로 정저우 공장에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의 아이폰의 생산 라인 일부가 여기서 덜어내지고 인도로 덜어내지고 아니면 베트남으로 덜어내지고 이 빈 공간을 이 사업으로 채우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폭스콘이 허난성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기기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난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것이죠. 허난성 정부 역시 폭스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폭스콘과 공급망의 공포지단 협력 파트너사들이 허난성에 투자하고 최적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업본부를 폭스콘 글로벌 혁신 및 산업 배치의 핵심 기지로 구축해 허난성 현대화를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허난성의 이러한 정책과 궤가 같이 돌고 있고 중국의 중국 제조 2025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류양희 회장은 올해 2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 방문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생산 재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것과 더해 현지 투자 확대에 대해 허난성과 의견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었죠. 정저우 공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0월 봉쇄를 겪었고 당시 노동자들이 집단 탈출을 일어났고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허난성 정부는 당시 폭스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죠. 집으로 돌아간 노동자 설득을 했고 동시에 노동자들을 모집했는데 이 노동자 대부분이 지금 중국군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콘이 여전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죠. 이는 폭스콘이 경제적으로 허난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저우 씨는 폭스콘의 공장 건설 전과 공장 건설 후로 나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저우 씨 전자정보 산업 규모는 폭스콘 공장 건설 전 200억 위안에서 2021년 5천억 위안, 약 3조 8,60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5배가 성장한 것이죠. 폭스콘이 정저우에 자리 잡은 뒤에 중흥, 그리고 창웨이, 오포 등 관련 공급망에 포진한 기업 300여 개가 잇따라 정저우에 입주했고 정저우는 글로벌 최대 스마트폰 단말기 산업기지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저우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폭스콘 공장이 입주해 있는 한쿤강구 전자정보 산업 규모는 4,110억 위안, 정저우시 전체 IT 산업 대비 80% 이상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폭스콘 정저우 공장 매출액은 316억 4천만 달러, 약 42조 원으로 이 역시 정저우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스콘이 애플의 정책에 따라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저우의 빈자리, 공장의 빈자리가 그 자리를 신사업, 특히 로봇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AI 이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중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고 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를 지금 폭스콘이 함께 한다. 애플이 지금 미국 정부의 압력 그리고 중국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른 곳으로 보고 있고 이곳이 바로 베트남과 인도. 이 베트남과 인도는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이 진출해 있는 곳. 애플보다 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